오늘 가져온 게임은 라이즈 오브 디펜더스라는 게임입니다. 민팅이라든가 코인 상장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요. 일단은 이 게임을 제가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P2E 게임 여러 개를 좀 플레이해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타워 디펜스류 게임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관심이 가기도 했고, 두 번째로는 이 게임은 별도의 투자금을 들이지 않아도 찍먹이 가능하다.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. 일단은 백서를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. 첫 페이지는 이 게임의 세계관과 그리고 개발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요.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. 비전과 사명, 네,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. 자, 팀 소개. 팀 소개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라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백서에 소개되어 있는 인물들은 총 11명입니다. 보면 CEO부터 이제 리더급 그리고 일반 개발자들까지 총 11명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.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실제 이 개발사의 직원은 70명 이상 이제 모았다.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. 아페로라고 읽어야 되나요? 이 팀이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동남아 쪽에서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에서는 그래도 꽤 인지도가 있는 팀인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자기들이 동남아 7위, 베트남에서 3위 랭크된 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. 여기서부터 이제 라이즈 오브 디펜더스라는 게임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 첫 줄. 라이즈 오브 디펜더스는 RPG 요소가 추가된 타워 디펜스 게임과 유사합니다. 타워 디펜스 게임과 유사하다고 했는데 뭐 거의 그냥 타워 디펜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이따가 게임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추가로 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. 라이즈 오브 디펜더스는 이제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까? 이건 중요하죠.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이제 플레이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선 메타마스크 지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거고요. 계속 넘어가 보면 전투. 네, 여기 전투 화면이 한 장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우측 끝에서 몬스터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들은 이렇게 좌측에 위치해 있고요. 계속 등장하는 몬스터들을 이 좌측에 있는 우리 캐릭터들이 계속 공격하는 형태. 이건 이제 게임 영상을 보면 어떤 거구나 라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텐데요. 이 개발사에서 이제 이 게임 플레이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바로 게임 플레이 영상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측에서 계속 몬스터가 접근하고 좌측에 있는 우리 캐릭터들이 방어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식으로 플레이되는 게임인지는 감이 잡히셨을 거라 생각하고요. 게임 모드. 게임 모드에는 총 3가지 모드가 있는데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캠페인입니다. 캠페인. 시나리오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스테이지를 깨가면서 진행하는 그런 게임 방식. 자, 여기서 이제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RDG라는 토큰, 그러니까 게임 내 재화와 그리고 전리품 상자 같은 걸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아이템이나 RDG 같은 토큰을 계속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. 자, 토너먼트.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게임들의 PVP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보면 이렇게 랭킹 등급이 있습니다. 네, 쿠퍼부터 이제 쭉 엠페러까지 등급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개되는 글을 보면 각 시즌은 일주일입니다. 그리고 시즌이 끝나면 포인트를 합산해서 선수의 성과에 따라 승격 및 강 등을 설정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합니다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플레이해서 내 성적이 뭐 좋으면 이제 뭐 쿠퍼에 있다가 실버로 또는 골드로 승급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골드에 있었는데 성적이 좀 미진하면 실버나 쿠퍼로 떨어지는 뭐 이런 형태가 될 걸로 보이고요. 그래서 이 등급이 높아질수록 얻는 보상도 늘어나는 거죠. 보면 골드까지는 RDG만 얻을 수 있는데 RDG는 게임 내에서 쓰이는 골드 같은 개념이고요. 요 RDR이라는 게 거버넌스 토큰인데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다른 코인과 스왑해가지고 교환해서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인데 이게 플래티넘 등급부터 획득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엘리트 등급이 되면 거기에 프리미엄 루트박스라는 걸 추가로 얻게 되는데요. 이거는 이따 뒤에 또 자세히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은 뭐 투기장. 투기장은 PVP인데 이게 토너먼트와의 차이점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이건 나중에 좀 게임이 업데이트 되면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. 이제 등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여기에서는 캐릭터의 등급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없는데 이 메인 페이지에 보면 NFT 아이템스의 이 캐릭터들인 걸로 보이거든요. 이 파란색은 좀 흔히 볼 수 있는 레어, 뭐 보라색은 뭐 에픽, 그리고 이 노란색은 뭐 레전더리,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도 다 등급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제 요 디펜더나 뭐 공격자나 레인저나 마법사 서포터 이거는 이제 캐릭터의 어떤 직업, 클래스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.
이제 캐릭터 등급도 있지만 이제 장비에도 이제 등급이 존재하는데요. 보면 흔한 등급부터 이제 궁극적인 총 6가지로 나눠지고요. 계속 보면 뭐 메인 인덱스, 뭐 무기의 표시는 뭐 데미지지만 링의 기브 표시는 크리티컬 레이트.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각 아이템마다 올려주는 스탯이 다르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. 업그레이드. 네, 장비를 20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대요. 게임 내 머니는 아까 RDG라고 말씀드렸던 토큰이 게임 내 머니고요. RDG를 이용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. 그리고 매칭 장비, 뭐 이거는 좀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 20까지 업그레이드 된 장비 2개를 페어링해서 더 높은 티어의 장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개요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등급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서사시 등급의 이제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를 20까지 강화했고 그 20까지 강화한 서사시 아이템이 2개 있다. 그럴 때는 그 2개를 뭐 합성해서 이제 그 다음에 독특한 레벨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20번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런 게 2개 있으면 상위 레벨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.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. 자, 여기는 뭐 이제 게임 아트에 대한 부분인데요. 이거는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포들도 있고 이런 몬스터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고요. 이제 이게 맵입니다. 아까 게임 플레이에서 잠깐 보셨던 그 맵들이고요. 그리고 장비들, 이제 등급별로 이런 장비들, 그리고 이런 외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이 아이템들은 계속 늘어나겠죠.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이건데요. 이 게임은 다른 게임들과 달리 처음에 이 게임을 어쨌든 찍먹해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캐릭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 2명의 무료 영웅인 아디어스, 이게 아르디어스였던 것 같은데 영어 버전에서는 한글 번역하니까 이상하게 나오네요. 여튼 이 아르디어스와 이블린, 이 2 캐릭터가 플레이어에게 주어집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2개의 영웅 캐릭터를 가지고 이 게임이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가 되는 건지, 그리고 영웅은 어떤 쓸모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게 찍먹해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. 참 요즘 P2E 바닥에서 좀 보기 힘든 해자스러운 결정인 것 같아요. 자, 이제 토큰 경제 얘기인데요. 여기서 보여지는 이 RDG가 이제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공급하는 양도 무한이고 이 RDG 코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지도 않고요. 그래서 게임 플레이, 예를 들면 뭐 캠페인, 일일 퀘스트, 그리고 뭐 배틀 패스 이런 것도 있나 봐요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RDG 코인들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요. 이건 어디에 써먹냐? 영웅 레벨업 할 때도 쓰고 장비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 때도 쓰고 일반 전리품 상자를 오픈할 때도 쓰고 그리고 캐스를 레벨업 할 때도 쓰고 거래할 때도 쓴다.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게임 내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요. 이제 RDR 토큰, 이게 거버넌스 토큰인데요. 총 발행량은 5억 개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토너먼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. 잠깐 다시 가보면 여기에서 플래티넘 등급 이상은 RDR을 획득한다 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요 토너먼트나 아니면 투기장 플레이어들과 이제 PVP 경쟁을 해서 이것도 투기장 시즌이 끝날 때 RDR 코인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거래,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영웅을 그냥 시장에 올려서 그냥 RDR로 판매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고요. 스테이킹, 이거는 뭐 다른 게임에도 다 있는데요. 이제 거버넌스 토큰을 내가 일정량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스테이킹을 하면 이제 이자로 RDR을 또 추가로 얻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. 그리고 이벤트 보상,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뭐 에어드랍 같은 것도 RDR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지고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지났습니다만 이런 시즌마다 또 이벤트를 열어서 이런 RDR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럼 이 RDR은 어디에 쓰이냐? 이제 프리미엄 전리품 상자를 오픈할 때 쓰입니다. 이 상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요. 지금 넘어가도록 하고요. 그리고 영웅 업그레이드에도 또 RDR이 들어간대요. 특정 레벨은 이 RDR을 사용해서 업그레이드 해야만 업그레이드가 된다. 그런 레벨 구간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장비 페어링. 아까 20등급까지 강화된 장비 2개가 있으면 상위 등급의 장비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. 그거 상위 등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때 RDR 코인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RDG 코인만 있어서도 안 되고 RDR 코인도 보유하고 있어야 장비 등급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게임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. 스테이킹, 이거는 위에서 말씀드렸고 거래할 때나 아니면 특별 이벤트에 수수료로 또 RDR 코인을 쓰게 됩니다. 드디어 전리품 상자 얘기인데요. 일단 2종류의 상자가 있습니다. 노멀 루트박스가 있고 프리미엄 루트박스가 있습니다. 이 노멀 박스는 이 RDG, 그냥 게임 내 얻을 수 있는 골드, 망골드가 있으면 이 상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프리미엄 루트박스는
RDR, 이 코인 100개가 있어야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게임 내 얻을 수 있는 재화와 이제 이 코인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이 재화에는 뭔가 차이가 있어야겠죠. 그래서 보면 구성품 자체가 좀 달라요. 노멀 루트박스는 이런 식의 아이템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해요. 보면 10,000원짜리를 사서 열었을 때 RDG가 나오는 경우는 1000에서 2000 RDG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. 이런 게 나오면 손해인 거죠. 10,000원 주고 샀는데 1000에서 2000밖에 안 나오니까. 그리고 또 RDR도 나온다고 합니다. 여기서 1에서 10까지. 근데 확률이 굉장히 낮죠.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뭐 이런 커먼 히어로 샤드, 뭐 이런 샤드라는 게 여러 개를 모아야만 이런 등급의 영웅들을 또 소환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일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런 영웅들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또 나온다 있고, 또 장비류도 나오는데 장비는 한 20% 확률로 나오고요. 그리고 아예 완성된 영웅이 나오기도 하나 봅니다. 네, 0.01%의 확률로 아예 완성된 영웅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. 이제 프리미엄 상자. 프리미엄 상자는 전체적으로 좀 희귀한 아이템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보면 또 확률이 많이 높죠. 예를 들면 영웅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일반 상자에서는 0.01%였는데 프리미엄 상자에서는 뭐 6% 이렇게 확률의 차등을 좀 두고 있고요.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쓴 사람들에게 좋은 아이템들과 좋은 영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겠다. 그 얘기입니다. 자, 수익 창출. 이거는 이제 게임사 입장에서 이제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건가에 대한 부분이니까요.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이 백서를 읽어보면서 좀 유심히 봤던 부분이 스케일링 부분인데요. 여기에 보면 동일한 토큰을 가진 다른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현재 이 게임에서 이제 쓰이는 RDR 토큰 있잖아요. 거버넌스 토큰. 이 토큰을 활용한 별도의 게임을 또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RDR 코인이 이 라이즈 오브 디펜던스라는 게임 하나에만 쓰일 경우에는 이 게임이 사실 망해버리거나 유저가 급감하면 코인의 가치도 당연히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RDR 코인을 사용한 다른 게임이 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게임이 흥행했을 경우엔 RDR 코인의 가치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갈라 게임즈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갈라 코인을 여러 게임에서 사용하듯 자기네들의 이 RDR 코인을 여러 게임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확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. 그리고 이 게임을 좀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또 다른 부분은 이겁니다. 보통 이 P2E 게임들이 PC 기반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모바일을 지원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특히 해외에서 출시된 P2E들은 왜 모바일을 지원 안 하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모바일 지원하는 게임이 거의 없습니다. 근데 이 게임은 네, 모바일 앱을 지원해요. 그래서 현재 그 테스트 버전을 지금 플레이 해볼 수 있는데요. 이게 구글 앱스토어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. 구글 앱스토어 가보시면 게임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 검색하실 때 라이즈 오브 디펜던스로 하시면 안 되고요. 이렇게 한글로 전사 수비수의 상승이라고 검색하셔야 게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한참 찾았어요, 저도. 영어로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전사 수비수의 상승이라고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도 직접 깔아서 플레이를 좀 해봤는데요. 사전 테스트 치고는 나름 꽤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. 네,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RDR 토큰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들인데요. 이 부분은 제가 위쪽에서 토큰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한번 각자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로드맵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21년 12월에는 중요한 일정으로 이제 IDO 퍼블릭 세일이 있죠.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. 29일, 그러니까 이틀 후죠. 이틀 후에 마감됩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퍼블릭 세일에 좀 도전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본문에 트러스트 패드에 그 링크를 하나 넣어 드릴게요. 그래서 트러스트 패드에서 진행하는 퍼블릭 세일의 화이트리스트 신청 링크입니다. 여기에서 이제 선정이 되시면 일정 금액, 5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 거버넌스 토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겁니다. 거기에 당첨된 분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 RDR 코인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. 이건 한번 다 도전을 해보시고요. 그리고 중요한 일정으로 여기에는 소개가 안 돼 있는데 1월 6일 날 이제 코인이 상장된다고 합니다. 이거는 뭐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쪽 가보시면 공지로 안내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. 이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안내드릴 부분이 1월 10일 날 베타 게임이 오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아마 그때부터 플레이한 것들은 기록이 계속 남아서 정식 오픈해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는데요. 이거는 1월 10일 날 게임 오픈해보면 직접 한번 해보고 다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
네, 여기까지 라이즈 오브 디펜던스라는 새로운 P2E 게임에 대한 소개였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